독일의 교육 전문가가 아시아 교육 혁신 포럼에 참석하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태국 교육부 장관과 함께 한국 학생들을 줄만 잘 서는 로봇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학교 현장을 목격한 후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이 한국 교육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무엇이길래 태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베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교육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34살이고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솔직히 말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편이에요. 특히 아시아권 교육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저를 아시아 교육 혁신 포럼에 독일 대표로 파견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는 한국, 태국, 베트남 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특히 한국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궁금해했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교육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교육은 주입식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독일의 자유로운 교육 분위기에 익숙한 저에게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창의성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한국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훑어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나라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부터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의 정돈된 모습, 질서정연한 입국 절차, 모든 것이 규칙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단면이구나 싶었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창의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자유분방하게 자라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포럼이 열리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교복을 입고 줄을 서서 걸어가는 아이들, 횡단보도에서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규칙에 얽매인 아이들이 과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을까? 택시 기사분이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스처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희 나라 교육이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별로 공감이 안 됐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포럼 자료를 살펴보니 한국 교육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었어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의 높은 순위, 대학 진학률, 문해율 등 수치상으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독일에서는 성적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 교육 관련 영상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선생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교실, 풍경, 모든 게 너무나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의문만 더 커졌죠. 다음 날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실은 생각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한국 측 발표자들은 자신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선, 디지털 교육 도입, 인성교육 강화 등 여러 정책들을 소개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베트남 대표도 자국의 교육 혁신에 대해 발표했고, 제가 독일 교육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깨질 줄은 몰랐죠. 태국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태국 교육부 장관 소사크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인사말로 시작했지만 곧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은 한국 교육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줄만 잘 서는 로봇처럼 키워지고 있더군요.
소물사크 장관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창의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규칙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교육이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소물사크 장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이미 이런 구시대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게 진짜 교육 아닙니까? 저는 그 순간 내심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소물사크 장관의 말이 제가 생각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관점으로 아시아 교육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한국 교육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제 선입견과도 일치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줄 서는 것밖에 못하는 로봇 같아요. 소물사크 장관은 계속해서 한국 교육을 폄하했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어떻게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겠어요? 앞으로 세계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데 말이죠.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 교수님이 반박하려고 했지만 소물사크 장관은 손을 들어막았어요. 제가 직접 한국 학교들을 방문해봤어요.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군대 같더군요. 과연 저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긴 해. 독일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한국 교육이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소물사크 장관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선생님과 토론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소물사크 장관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획일적인 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이 다시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소물사크 장관은 이미 마음속으로 승부를 끝낸 듯 했습니다. 내일 한국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과연 그곳에서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약간 흥미가 생겼어요. 실제로 한국 학교 현장을 볼 수 있다니 제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도 한국 교육의 실상이 궁금했어요. 정말 소물사크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로봇 같은 아이들만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물사크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클라우디아 박사님도 독일 출신이시니 저희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유럽의 자유로운 교육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저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한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통계상으로는 분명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아이들이 행복할까 하는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학교 방문해서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미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했죠.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이름은 세봄초등학교였어요.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서 차례차례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았어요. 줄을 서 있으면서도 친구들과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은 저에게 속삭였어요. 보세요. 저렇게 줄을 서는 게 얼마나 경직되어 보이는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급식 시간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과연 한국 아이들의 급식 모습은 어떨까? 오전 수업을 둘러본 후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전혀 억압받는 것 같지 않았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음식을 받고 있었어요.
급식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자신의 자리로 가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역시 로봇 같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떠들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즐겁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식사 후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스스로 식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식판은 제자리에 놓고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자율성을 기대하기는 힘든데 말이죠. 어머, 저 아이가 친구 것까지 치워주네요. 제 옆에 있던 한국 선생님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아이가 아픈 친구의 식판까지 대신 정리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로봇 같은 행동일까? 소물사크 장관도 잠시 멈춰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통제당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소리치며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급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뛰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면서도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주고 어떤 아이는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경직된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물론 독일의 자유로운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물사크 장관이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화재 대피 훈련 사이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울린 사이렌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진짜 화재가 난 줄 알고 당황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대피 훈련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란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각 교실에서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한 줄로 서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의 표정이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물사크 장관도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저 아이들이 정말 훈련받은 대로 움직이는군요. 복도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학년별로, 반별로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챙겨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고학년 아이가 넘어질 뻔한 저학년 아이를 붙잡아주는 모습에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뛰거나 밀치지 않고 한 명씩 차례대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한 아이가 신발끈이 풀려서 잠시 멈췄는데 뒤에 있던 아이들이 기다려주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독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운동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교생이 미리 정해진 위치로 모여서 정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각 반별로, 학년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이 제게 속삭였어요. 정말 군대 같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나 억압받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 같은 게 보였어요. 선생님들도 큰 소리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들이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각 반별로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네 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기계적인 행동일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간이었어요.
사이렌이 울린 지 겨우 3분 만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두 모였다는 거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3분 만에 질서정연하게 대피하고 정렬까지 마쳤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해요. 소물사크 장관도 그 모습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봐요. 시간은 정말 빠르네요.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통제받는 게 과연 교육적일까요? 저는 그때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 강제적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규칙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고학년 아이들이 저학년을 챙기는 모습에서 진짜 교육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대피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질서정연하지만 억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선입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피 훈련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이들이 보여준 그 질서정연함이 정말 기계적인 훈련의 결과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교실에 들어서자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방금 있었던 대피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대피 훈련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빨리 나갈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친구들이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아이들이 대피 훈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만약에 진짜 불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야. 여러분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진짜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질서는 사고가 아닌 훈련에서 온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질서정연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억압이 아니라 준비였던 거죠. 소물사크 장관이 제게 물어봤어요. 클라우디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소물사크 장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저건 그냥 조건반사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금 본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혼란 속에서도 웃으며 움직이는 건 정말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본 비상 상황들을 떠올려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침착함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저 아이들은 정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다른 수업들도 참관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악 시간에는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고요. 체육 시간에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경직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이었어요. 미술 시간에 물감을 나눠 쓰고, 음악 시간에 함께 합창하고, 체육 시간에 팀을 이뤄서 협력하는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로봇 같은 아이들의 모습일까? 방과 후에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도 봤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구역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걸레질하는 아이, 쓰레기를 치우는 아이, 책상을 정리하는 아이,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될까? 아마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소물사크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건 그냥 습관이에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교육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무엇이 진짜 교육일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이 다급하게 제 방으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라우디아 박사님, 큰일 났어요. 태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확인해 봤어요. 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어제 한국 학교 방문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피훈련 사진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모습, 서로를 도우며 움직이는 모습들이 태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태국 언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 교육의 놀라운 안전 문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학생들의 성숙함,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현장 같은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도 대부분 감탄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적이다. 저런 게 진짜 교육 아닌가? 한국 아이들 정말 대단하다. 소물사크 장관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국 교육을 비판했던 발언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태국 국민들이 오히려 한국 교육을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이자 그의 입장이 곤란해진 거였죠. 더 큰 문제는 태국에서 최근 일어난 사건들과 대비되면서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얼마 전 태국의 한 학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해서 큰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의 대피 훈련 모습이 더욱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교육부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관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고요. 소물사크 장관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소물사크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이야. 저는 그의 표정에서 후회의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태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한국의 학생자치 문화였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급식을 정리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들이 진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물사크 장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죠. 태국의 한 교육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책임감과 배려심이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인성교육 아닌가. 이 발언이 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태국 본국에서 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 교육부 간부들의 질책, 시민단체들의 항해 등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클라우디아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물사크 장관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어제 본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포럼이 재개되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교육을 비판하던 소물사크 장관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반면 한국 측 참가자들은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온 기자들도 포럼장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소물사크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님, 어제 한국 교육을 비판하신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한국 아이들이 로봇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물사크 장관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그의 목소리는 어제의 당당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제 한국 아이들을 함부로 평가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거셌습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이 부끄럽다. 한국에 가서 배워와야 한다. 장관 교체가 필요하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이에요.
저 역시 처음에는 소물사크 장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의 교육심리학자 이 박사님이 특별 강연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강연이 이 모든 상황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이 박사님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포럼장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소물사크 장관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또 다른 비판을 들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박사님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육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질서와 자유, 그리고 창의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박사님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질서와 창의성을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십니다. 질서가 있으면 창의성이 없고 창의성이 있으면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 질문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독일의 자유로운 교육 환경과 한국의 질서 있는 교육 환경을 비교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의 대피 훈련을 보셨죠? 이 박사님이 어제 일을 언급하자 소물사크 장관이 움찔했어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로봇 같은 기계적 움직임을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셨나요? 이 박사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질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질서가 있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전율이 일었어요. 바로 제가 어제 느꼈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거였거든요.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건 억압받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창의성은 무질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탄탄할 때 발휘되는 거예요. 음악가가 기본기 없이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나요? 화가가 기초 없이 추상화를 그릴 수 있나요? 소물사크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발언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서를 가르치는 이유는 통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창의성이 꽃피울 수 있거든요.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이 박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 깊이 와닿았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제 본 아이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질서 있는 교육과 창의적 교육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이 박사님이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질서가 있어야 창의성이 안전하게 발휘될 수 있고 창의성이 있어야 질서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제 한 말들이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이 박사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틀렸다기보다는 한 면만 보신 것 같아요. 교육은 복합적인 과정이거든요. 여러 각도에서 봐야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소물사크 장관의 표정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이 박사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이었죠. 비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역시 한국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육의 모습 아닐까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홀로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독일 본사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였는데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보고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질서는 창의성을 억누르는 틀이 아니라 위기에서 모두를 살리는 구조였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어제 본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급식실에서 스스로 정리하는 아이들, 대피 훈련에서 서로를 챙기며 움직이는 모습, 청소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라 배려였다. 아이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결과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다. 독일 본사에서는 분명 놀랄 거예요. 파견 나온 분석가가 한국 교육을 칭찬하는 보고서를 써서 보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정직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한 결과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소물사크 장관을 만났어요.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은 걸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클라우디아 박사님,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소물사크 장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한국 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했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자유롭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질서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소물사크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지였네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소물사크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육 정책을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분석 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질서와 자유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창의성은 기본기가 탄탄할 때 나온다는 것,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독일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주자 점점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대피 훈련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몇 달 후 독일에서도 한국식 안전교육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제 보고서가 계기가 된 거였죠. 그리고 태국에서도 소물사크 장관이 교육개혁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한국의 아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결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